명나라 황제 제3대 명성조 주체 제0낙제에서 명성조가 성조로 바뀌기 전에 태종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실록의 기록으로 보면은 중국의 태종은 가정 중에 성조라 개화하였다, 이름을 바꿨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태종이나 성조라고 적혀있는 이것은 묘호가 되겠습니다. 묘호는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묘의 이름이 태종이나 성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태종이었는데 이제 성조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실록에 태종 이방원이 성조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가정제의 기간에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록을 또 뒤지다 보니까 안남국에 대한 내용도 있어가지고 안남국의 시조를 또 설명을 했는데, 이 시조를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베트남, 즉 안남국에서 고려시대에 기여한 화산 이시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화산 이시를 설명하다 보니까 특집 방송이 되어버렸네요. 한 편도 아니고 두 편, 세 편, 네 편 이렇게 자꾸 영상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산 이시는 한번 다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성씨가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리롱덩 왕자의 비밀, 화산 이시 시조는 누구인가? 화산 이시 한자 발음으로는 이용상이라고 읽는 리롱덩 왕자는 누굴까? 1995년 3월 27일 중앙일보에는 작은 인터뷰 기사 하나가 났다. 제목은 13세기 고려 기와 베트남 왕자 31대 선 이창근 씨다. 여기에 이분이 이창근 씨인 것 같네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옆에 이분이 보이시죠? 화산 이시로 지금은 한국에 200가구 베트남 문화교류 뭐 이렇게 적혀있는데 글자가 희미해가 잘 보이지 않네요. 하여간 이분이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왕족이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로 되어 있다. 기사에는 13세기 초 고려에 기여한 베트남의 리 왕조의 7대 왕자였던 리롱덩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리 왕조는 1009년에서 1225년까지 베트남에서 가장 오랫동안 번성했던 왕조였는데, 리롱덩이 13세기 초 외적들이 날뛰면서 왕위 세습이 자들되자 정치적 박해를 피해 배를 탔다가 표류한 끝에 고려 옹진현에 정착하게 됐다고 설명되어 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좀 약간 이상하지요. 박해를 피해 배를 탔다가 표류한 끝에 고려 옹진에 왔다, 이런 내용을 보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배만 타고 바다로 이동해가지고 고려 옹진에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육지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베트남 리왕자 관련 기록이라고 하네요. 이어졌던 중국 지배에서 벗어나 응호 왕조 939년에서 968년을 세웠다. 응호 왕조 이후 등장한 딘 왕조와 레 왕조 모두 자주성을 드러내며 송에 대항하였지만 건국자 사후 왕위 계승 분쟁으로 단명하였다. 이후 리 왕조는 1009년에서 1225년도가 세워져 발전하였다. 리 왕조는 참파를 공략해 남진을 추진하고
베트남 경락을 도모한 송을 먼저 공격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하친하였다. 이후 리 왕조는 남성의 책봉을 받아들였지만 독립을 인정받았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 베트남 경락을 도모한 송을 먼저 공격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하친하였다. 송나라를 베트남이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하친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후 왕조는 남송의 책봉을 받아들였지만 독립을 인정받았다,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트남이 먼저 송나라를 공격해가지고 하친에 성공하고, 다음에 남송의 책봉을 받아가 독립을 인정받았다. 남송의 속고가 이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베트남, 즉 안남국에서 이제 왕이 이제 들었을 때 이제 남송에 송나라에서 임명해준 그런 인물을 이제 왕이 들어서게 한다, 이런 책봉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베트남 리왕제 관련 기록이라 하네요. 자, 교과서로 가니까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교과서겠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의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반도가 고래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이면서, 이 영상이라는 분이 고래로 기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가 좀 희미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한반도와 대륙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그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베트남에서 여기 남송, 즉 송나라를 먼저 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을 벌였는데, 그래가 이제 화친에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남송에 이제 책봉을 받아가 여기 대월이에 적혀 있는 안남국, 즉 현재는 베트남이죠. 이 베트남에서 이제 왕을 임명을 해줬다는데, 남송에서 이제 베트남에 왕을 임명해줬다,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화산 이씨 이상영 씨가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같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 송나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송나라하고 안단국하고 하친을 하고 남성에서 왕을 임명해 줄 정도의 이제 화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거루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베트남에서 진시가 역모를 일으켜 가지고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했고, 이 영상이라는 이분이 이제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탈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분이 송나라하고의 친분도 두텁고 베트남, 즉 안남국에게 왕을 임명할 정도가 되면 이분이 현재는 이 배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송나라에 넘어가 이 부분에 살면 될 것을, 왜 이분은 바다를 통해 가지고 송을 거쳐 금나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왜 한반도에 있는 이 고려까지 들어왔을까요? 과연 그렇게 많은 경로를 이동해가 이 고려까지 올 필요가 있네요. 이 주변에도 여러 나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송도 있고 금도 있고 몽골도 있고, 그러면 이 나라에 정착을 해가 중국 대륙에 살면은 고생도 덜하고 더 간편없고 더 간단하게 이동해가 살 수가 있는데, 왜 이 먼 한반도로 와가지고 이 고려라고 쳐있는 이 부분에 왜 정착을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이 이동한 경로를 보면은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도원이라 적혀있는 현재 대만에까지 이동했다는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만이라는 이 섬에도 살 수가 있잖아요. 바로 힘들게 내륙으로 들어와 가지고 또 남송을 거쳐가 금나라를 지나 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몽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몽골을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북한 땅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려의 수도까지 올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상식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렇게 바다를 거쳐가지고 남청을 거쳐가 금나라 몽골을 거쳐가 한 번도까지 들어올 일이 없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고려까지 올 필요가 있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왕저 또는 이조는 9대 217년에 이르는 베트남 사상 최대의 장기 정권이었다. 수도는 현재 하노이다. 리왕저는 베트남인에게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한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은 항상 중국의 침략을 받았다. 이때에 20에서 3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없었다. 그러나 이왕저는 200년 넘게 지속됐다. 최초로 중국의 속국에서 독립국가가 돼 중국으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태평천대를 누렸던 유일한 베트남 왕조인 셈이다. 그러나 이왕저는 중국계인 진시황조에 의해 멸망됐다. 자, 여기 보면 또 진시황족에 의해 멸망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신라에 보면 안남국은 그 시조가 진시가 영락연간에 그 신하 예결에게 찬탈당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진시가 나오니까 그러면 진시 이전에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뭐 신라에는 안남국의 시조가 이제 진시라고 나오지만 안남국의 화산 이시로 봤을 때는 이 진시가 안남국의 시조가 되기 전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리왕저는 중국계인 진시황족에 의해 멸망됐다. 왕족 72명은 모두 생매장됐고 가까스로 탈출한 리롱덩 이용상은 왕자만 탈출에 성공해 살아남았다. 여기는 왕자만 탈출에 성공해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가족이 없이 그럼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일가족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바다를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할 정도면 배를 모으는 선원들이 있었겠죠. 뭐 작은 보소를 타가지고 표류했다면 혼자 뭐 살아남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왕자만 탈출했다고 하니까 일가족이나 그의 수하들하고 같이 탈출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러나 앞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보면은 일가족이 같이 탈출하는 걸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수가 같이 탈출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탈출할 때 가족이 같이 동반했다면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뭐 옷이나 예비 정도는 많이 챙겼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상당한 인원수가 같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초의 보트피플이 됐다. 겨우 고려 옹진에 다 상륙했고 당시 옹진이 현령의 호감을 얻었다. 현감은 안남국의 황손이 멀리서 배를 타고 와 도적을 퇴치했다는 상소문을 당시 고려 고종에게 썼고 고종은 그를 화상군으로 봉했다고 한다. 여기서 좀 내용이 좀 이상하죠. 안남국의 황손이 멀리서 배를 타고 와 도적을 퇴치했다는 상소문을 당시 고려 고종에게 썼고 고종 그를 화상군으로 개봉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앞전에 읽어준 내용을 보면은 고려사에는 기록이 없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기록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면 화산이시 족보에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실록에도 보면 화산이시의 내용은 없고 안남국의 그 시조 진씨가 영락연간에 그 희나 여기라에게 찬탈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진씨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여간 고려사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 하산이시 족보에 나오는가 봅니다. 족보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뭐 족보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으니까 도대체 여기에
안남국의 황손이 물에서 배를 타고 와 도적을 퇴치했다는 이런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고종은 그를 화산군으로 봉했다는 이 내용도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하네요. 1254년 몽골군이 입신하였을 때 리롱덩은 몽골에 맞서 싸워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옹진 화산에 정착했지만 화산성에 망국단을 만들고 그걸 기다리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 후손들은 리롱덩을 시조로 삼아 본가는 화산으로 삼았다. 고려에서 고종이 화산군으로 봉했기 때문에 이제 화산 이시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산 이시의 족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화산 이시의 족보를 보면은 우측 상단에 보면은 화산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화산이라고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자가 보이죠? 꽃 화자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화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화산하고는 이 한문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한자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화산이라고 보이죠? 자, 이 화산이 베트남 안남구 이용상 씨가 사용한 화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에 화산의 지명 이름인데요. 두 화자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화자의 한번 단어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화자라고 보이는데 여기 이제 꽃 화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산자는 매산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꽃, 초목의 꽃, 특히 모란, 해당을 이루는 말, 꽃 형상을 한 물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아마 모란꽃을 의미하는 거 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화살이라는 이 한자를 한번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그냥 꽃타, 꽃이 피다, 색채, 빌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꽃타라고 나오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꽃을 의미하겠죠. 즉 여기 있는 이 화산의 지명은 제 앞전에 올린 영상에 그 화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것은 이 영상의 성씨가 되는 이제 꽃화자가 되겠습니다. 이 화자는 모란 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앞전에 뜻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모란의 원산지를 볼 수가 있죠. 자, 한자 이름이 목단이 모란으로 되었다. 자, 중국이 원산지인 모란은 8세기경에 일본으로 전해진 이후 1330년 프랑스, 1656년에 네덜란드, 1820년에 미국으로 전해져 지금 20여 개국의 중국의 모란을 지배하고 있다. 자, 여기 모란꽃이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바로 여기 화산의 이 화자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꽃화자라고 여기 모란이라는 글자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바로 모란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는 모란화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모란은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영상이라는 분은 1226년도쯤에 한반도 고려땅을 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모란이라는 꽃은 이 중국 대륙에만 있었다는 것을 원산지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모란꽃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꽃이 중국에만 있는 모란꽃이 되겠습니다.
자, 꽃이 아주 이쁘죠. 자, 아무래도 중국에 보면은 이제 모란 축제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모란 축제라고 아마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란, 중국, 국화대나 이런 내용 볼 수가 있죠. 모란꽃이 이쁘기도 하네요.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에는 이 꽃타자의 화산을 지명을 언급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러면 모란 화자를 사용하는 이 화자의 지명은 대륙 중국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화산이라고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화산지구 또는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안후이성이라고 중국이라고 나오죠. 자, 안후이성은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어스로 보면 안후이성이 한 이쯤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 화산이한 지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본도 있고 화성 풍경구라고 되어 있고 중요 관광지. 여기 또 꽃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꽃산에 보면 산에는 니양이라고 되어 있고 이 홍콩도 화산의 지명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은 화산로드라는 영문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화산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산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간판을 보면은 화산로라고 이렇게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어디쯤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왼쪽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터치하면 그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한번 축소해 보도록 하죠. 여기 상하이 시라고 나오네요. 계속 축소를 해보면은 네, 중국 대륙 이 부분으로 확인이 돼요. 여기도 난징시가 나오네요. 네, 앞전에도 그 화산의 지명을 확인했을 때 이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판이 있으니까 이 지명은 뭐 근래에 생겼다고 뭐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앞쪽에 보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번역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하이의 유명한 도로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명소가 있고 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 이름이 이제 화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중국 상하이시 화산로라고 화산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또 하나의 화산 지명을 검색해 있는데요. 현재 보면 화성가도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지도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중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번역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후베이성이라고 나오죠. 자, 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 이름이 우한이라고 하네요.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 홍상구 화산지구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화산지구 가족 기록부라고 되어 있답니다. 가게도 기록이라고 하네요. 가족 기록부라고 되어 있는 거 거의 족보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성의 이름과 세부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가족이 편찬한 개인 문서이다. 여기에는 날짜, 이름, 업적뿐만 아니라 성의 구원 및 이주 이력을 포함하여 수백 년의 가족 역사가 포함될 수 있다. 화산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으며 화산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쯤인지 한번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보시면 우한시라고 나오죠. 계속 축소를 하니까 후베이성 우한시 있는 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산 이시가 현재 베트남에서 즉 안남국에서 이동했던 중국 대륙의 경로를 보면은 자, 이 부분이 아마도 우한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이쯤이 우한시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 자료를 봤을 때, 이동 경로를 봤을 때, 중국 대륙 화산 이시가 있는 지점까지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화산 이시의 이동 경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왼쪽에 이동 경로 이 부분하고 현재 지도의 이동 경로를 따져보면 이 부분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도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도원이 대만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대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중국 쪽으로 이동해가 이 부분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만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다시 우측의 동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즉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쯤이 양자강이 있는 지역이 되겠죠. 양자강은 요 위쪽에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 우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한시죠.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금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산동을 거쳐 가지고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몽골을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고려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이 부분이 강주기가 양자강이었지만 현재는 장강으로 바뀌었죠. 이 양자강 일대가 화산 이시가 있고 여기가 우한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 이 남성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서 한 이 정도가 우한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화산 이시가 정착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자료도 뭐 정확한 지명을 추적해 가지고 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 우한 지역이라고 의심되는 여기 1225년 3월 말 개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이쯤이 우한에 화산 이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찾아놓은 자료와 그 지도에 표시된 화산 이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화산 이시는 1226년도 정월쯤에 이 고려로 왔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한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이제 화산 이시가 지명하고 족보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1225년쯤에 이용상이라는 이제 이 베트남 화산 이시는 이 부분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한반도로 이제 건너온 그런 과정이 아마 있을 거로 이제 판단이 되겠습니다. 1226년도가 아니라 1600년도 이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때가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렇게 산동 지역을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고려로 들어왔지 않나 이제 판단이 됩니다. 명나라 시대는 이 대륙이 명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한반도가 이제 고려라 적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반도가 고려였기 때문에 1644년 이후에 건너왔다 보면 고려로 온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1226년도 이때 건너온 것으로는 판단해 볼 수가 없는 그런 화산 이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송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이 남송이라고 적혀 있는 이때의 시대라 이 대륙이 고려였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계속 이 대륙이 이 시기에는 고려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즉 1225년도 이쯤에는 이 대륙이 남송이 아니라 이제 고려였다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린 내용이 있는데요. 고려 제26대 충선왕이 여기 북경에서 통치를 했다고 예전에 올린 영상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시들을 통해 충선왕의 15,000리 유백기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재현의 시에 등장하는 첫 지명은 탁군이다. 시귀에는 태양 산맥과 닿으니 산등성은 오른팔이요 하북성은 목덜미라고 지리적인 위치를 상세히 적고 있다. 탁주를 지난 뒤 거쳐갔던 경유지들도 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남쪽 쭉 그럼 석가장, 정주까지 쭉 내려오고 그 옆에 낙양을 지나서 서안까지 가고 서안에서 란주까지는 뭐 거의 변함이 없는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된다. 북경에서 남쪽에 위치한 탁군으로 내려온 뒤 서쪽의 도시들을 지나게 되는데 모두 중국의 역참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도스마부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도스마부터 라싸까지도 역참을 이용했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을 추정해볼 수 있다. 15,000리에 달하는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했는지 이재현의 글에 잘 남아있다. 혁선으로 강을 건너고 소달구지에서 노숙하며 무려 반년이나 걸려 가야 했던 고난의 길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고려가 아니라 여기 대륙이 고려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남송이라고 적혀 있는 이 나라가 좀 의심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베트남하고 남송과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고려하고 이 안남국하고 전쟁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판단되는 그런 정황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라는 부분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표류를 해 가지고 한반도 고려까지 왔다고 하면은 사실 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죠. 여기 남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아무 부분에 정착하면 되는 거죠. 남송하고 전쟁해 가지고 풀이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반정이 일어나 가지고 왕권을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자기 나라 이 베트남 즉 안남국만 벗어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원이라고 적혀있는 이 대만으로 이동하거나 이 중국 대륙 아무 부분에 정착을 해가지고 살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먼 길을 이동을 해가 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이 자체가 좀 이상한 얘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화산 이시가 대륙 중국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황해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앞전에는 황해도가 이쪽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여기에 화산이 지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황해도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황해도가 대륙에 없었다고 보면은, 한반도로 이동된 다음에 아마 황해도로 이제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644년도 이후, 즉 대륙 조선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로 건너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황해도라고 기록이 남았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조선을 말할 때 이제 황해도는 이 시기보다는 아주 이전에 이제 황해도가 이 대륙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차후에 동국여지 성남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지명이 이제 한반도로 이동된 후 새로 정착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언어를 보면은 여기 그 내용이 나오죠. 동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이고 상담으로는 강남이라 하느니라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화산이라는 지명이 있고 여기 강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중국 양자강 그 하루 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강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선의 황제가 계신 곳이고 바로 우리나라다. 훈민정음 언어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에 화산이시가 1225년도쯤에 온 것이 아니라 대륙, 즉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이 부분에 정착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명조선이 멸망한 1644년 이후에 이 산동 부분을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작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섬을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올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자, 여기 남송이라고 적혀있는 이 당시에 송나라는 고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한반도 고려가 아니라 여기 대륙에 고려일 확률이 높다고 이제 판단되는 그런 이형성의 화산이시로 이제 판단되는 그런 정황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디지털 해남 문화 대전이라고 해남군 홈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남군 홈사이트입니다. 여기에 화산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화산면이라고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역이 보면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화산중학교, 여기도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리 화산면, 여기도 전라남도, 다 전라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화산 지명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이버 화산 이시라고 나오고 베트남 리완 기술에는 한국의 성지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환경북도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북도에는 지명이 화대, 남산, 둔전, 성구 이래 나오고 자, 김해시청이 나오네요. 김해시청, 김해소의 장류 출장소 안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화산이라는 말을
반용산의 남쪽에 있으면 뒷산을 화산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보면 김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김해가 어딘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김해시라고 나와 있는데, 자, 김해시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김해시라고 치니까 여기 부산광역시가 나오네요. 자, 이 영상이 이동한 경로에 고려의 경로를 보면은 몽골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만주를 거쳐가지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전라도의 화산 지면과 부산쯤에 있는 화산 지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화산 이씨는 대륙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는 고려가 없고 화산 이씨라는 지명도 없으며, 베트남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동한 이 영상의 액정들을 보면 이 대륙 즉 남성이 고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확실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그런 조항 증거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륙이 고려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이 자료가 바로 베트남의 화산 이시의 이동 경로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가 나중에 태조 이성계에 의해 가지고 대륙 조선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대명 조선이 탄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대륙에서 대명 조선이 이제 탄생되는 거겠죠. 고려의 충선왕이 이동한 경로를 보았을 때도 아주 고생하고 힘이 많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영상이라는 이분이 대월이라고 써져 있는 이 베트남에서 동쪽으로 도원을 지나가지고 현재는 대만이 되겠습니다. 도원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남성으로 이동해가지고 금을 거쳐 몽고로 들어가가지고 거기까지 긴 여정을 했다는 거는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렵죠. 자, 여기 날짜 보면 1224년에 출발했고, 그리고 도착한 날짜가 1226년이니까 2년 만에 이 한반도 고려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올린 영상에 이 영상이라는 이분의 나이가 80이라고 그러잖아요. 80이라는 나이에 2년 동안 바다와 육지를 거쳐가지고 이 한반도 고려 땅까지 왔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화산 이시의 모란 꽃의 뜻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한반도까지 2년의 짧은 단기간에 이동한 것이 아니고 대륙 여기 남송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즉 화산 이시가 양자강 하루 쪽이나 양자강에 우한 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앞전에 자료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착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착 후 나중에 대명조선이 1644년에 멸망 후 산동을 거쳐가지고 한반도로 이동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도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계에 의해 가지고 대륙 조선이 탄생하면서 나중에 이 한반도 고려족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에 이 고려라는 지명이 같이 살아남았으며, 그리고
대륙이 대명이라는 이제 표기 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